최근 노인 관련 정책이나 관련 산업 변화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옆나라 일본처럼 일자리나 사회 전반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 관련된 기준, 정책들이 조금씩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한국도 정년과 관련한 다양한 마찰이 일어나고 있어서 관련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 와중에 정년을 아예 폐지하는 곳도 생기고 65세 기준도 변경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트렌드 라디오에서 해당 내용 종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순서는 이렇습니다. 정년퇴직 전면 폐지하는 곳, 고령자 65세 이상 운전면허 일부 제한 검토 논란, 65세 이상 노인 기준 폐지하고 변경하는 곳이 있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주 5회 무료 식사한다는 소문이 돌아서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 혜택 80까지, 그리고 최근 기초연금 중단, 탈락, 감액이 증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용 정리해 드릴 거고요. 영상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제가 시간대별로 구분을 해 놓을 거거든요. 따라서 원하는 내용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한전은 이번 주말에 정기 근로자 연령 제한을 전면 폐지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새로운 일자리 기준을 선도하겠다며 송배전 근로자 11종의 기능 자격 연령 제한을 폐지한 것인데요. 앞으로 체력과 건강 중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고령화 사회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해당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한마디로 건강하다면 정년과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건강 기준이 제시되는 만큼 몸 관리는 이제는 필수일 듯 합니다. 한전의 이러한 발표는 사실상 다른 회사들로도 여파가 클 것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정년 연장이나 폐지와 관련해서 기준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더 살펴보면 한전은 송배전 근로자의 기능 자격 연령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1종의 기능 자격의 연령 제한이 전면 폐지되고 이번 결정으로 전 분야 전기공사 근로자의 기능 자격 연령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원래는 65세면 자격이 만료가 되었는데 이제는 완전 폐지를 시킨 거죠. 기존에는 아무리 건강해도 65세가 되면 자격이 만료가 돼서 작업 참여를 못했는데 이제는 가능해진 것이죠. 따라서 연령보다는 이제는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데요. 건강검진 결과 또는 국민체력 인증서 1에서 2등급을 필수 제출을 하도록 해서 작업에 필요한 체력을 근로자가 스스로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혈압, 당뇨, 알러지 등의 건강 정보를 코드화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연령보다 내 건강과 체력이 중요한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비록 한전이 정년 폐지 시대에 포문을 열었지만 앞으로 많은 회사나 관공서에도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건강관리는 필수 조건이 될 것이라고 하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자 운전면허 일부 제한 검토 논란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해당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령자 운전 능력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 관련 논란이 있었는데요.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운전 능력을 평가해 야간 운전 금지 또는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으로 운행 조건 제한을 거는 방식이 검토된다라는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사는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라고도 말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 조건부 면허제라는 부분이 어르신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고, 이 정부는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고위험군 운전자가 대상이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관련 논란은 일단락된 듯합니다. 하지만 이 노인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올해만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가 되어 온 이야기인데요. 다만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분들이나 시골에 사셔서 자동차가 아니면 이동이 어려운 분들 또는 90대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60대, 70대 어르신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에 이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시행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시행은 어렵다고 보시나요? 관련 내용으로 의견이나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은 노인 기준을 폐지하는 계획을 발표한 지역인데요. 앞으로 서울시도 노인 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올린다라는 언론 기사를 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조사를 좀 더 세밀하게 해봤는데요. 서울시가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을 한다면 6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들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에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듯하고요. 서울시, 즉 수도의 이러한 변화는 전국적으로도 영향이 클 수 있기에
어르신분들이라면 해당 내용 꼭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팩트체크를 위해 서울시 보도자료를 입수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서울시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6월 17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과제로 인구 고령화 분야를 선정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노인 관련 정책에 많은 변화를 줄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구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조만간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기 때문인데요. 서울시는 2016년부터 서울시 인구의 약 20.9%가 65세 이상으로 구성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서울시 인구 정책 중에서 어르신분들께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 어르신 관련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내용은 약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정년제도 개선 및 일자리 분야 변화, 노인 주거 복지 확대, 노후생활 및 복지 서비스 연령 기준 개선, 이렇게 큰 틀에서 3가지 분야가 있고요. 일단 먼저 정년제도 개선 및 일자리 분야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정년제도 개선 및 계속 고용 지원을 위한 계획 등을 세울 예정인데요. 서울시는 2031년부터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 인력이 전국 기준 약 58만 4천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계속 고용 보장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에 대해서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 같으니 정년 연장 등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것이죠.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은 종사자는 60세, 시설장은 65세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부분을 개선을 한다면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에서 정년 연장 그리고 일자리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은퇴 후 일자리를 구하시는 중장년층, 시니어분들의 경우 앞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 일자리가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고 정년 연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해당 분야 직업을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핵심 과제로 노인주거 시설 및 복지시설이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일단 서울시는 초고령화로 인한 노인주거와 요양시설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인데요. 따라서 현재까지 비선호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요양시설은 복합시설로 조성을 한다고 하고요. 어린이집처럼 필수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현재 동네마다 있는 어린이집처럼 앞으로는 동네마다 노인 요양시설이 있는 게 자연스러워질 듯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인구 감소로 폐교가 되는 학교가 8개이고 앞으로 더욱 증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폐교 부지를 인구 변화 대응 공간으로 활용할 듯 하고요. 일부는 시니어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노인 주거시설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노인 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대할 계획인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전국적으로는 고령자 주택이 약 6,300가구가 앞으로 공급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추가로 보건복지부 등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노인 고령자 주택들도 더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어르신 안심주택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내년까지 3,000호 이상 사업 승인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어르신 안심주택은 역세권 350m 이내, 보건기관이나 2차, 3차 종합병원 350m 이내 임대주택을 확보해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방안에는 응급구조 요청 버튼, 문턱 없는 인테리어 등 노인 친화 주택으로 바꿔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30%에서 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할 계획이고 민간 임대주택은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 융자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노인 고령자 주택의 경우 점차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이 안심주택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니 어르신분들은 관심을 꾸준히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해당 고령자 주택 임대 공고가 뜬다면 이 트렌드 라디오에서 공지를 해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는 노후생활 및 복지 서비스 연령 기준이 개선이 될 전망인데요. 이 내용이 아마 가장 궁금한 내용이셨을 겁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단 노인 1인 가구가 증대가 됨에 따라 관련 복지가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봉사, 운동, 교육 등 더 많은 지역사회 서비스가 나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노인 1인 가구를 위한 복지 서비스들이 늘어날 계획이라는 거죠.
또한 현재 사시는 동네에 요양시설이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시는 더 많은 요양시설을 확충해 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은평구 안에 있는 은평 실버케어 센터처럼 많은 요양시설이 서울시 안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 복지 서비스 연령 기준을 유연화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보도자료에서의 노인 기준 연령 변경에 대한 주요 세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은 81년에 제정된 법으로 아직까지 65세를 노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현재 노인에 대한 다양한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늘어난 건강 수명을 고려하겠다는 게 현재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 계획의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노인 관련 신규 복지 사업을 도입할 경우 연령 기준을 60세에서 80세 등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노인 관련 복지 사업을 할 때 현재처럼 만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정책은 신규 정책에서는 더 이상 펼치지 않겠다는 것이고 연령 기준을 더욱더 다양화하겠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예산 등을 고려한 연령별 노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듯 하고요. 만 65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줄어들고 70세 또는 80세 분들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주 5회 식사 제공 관련 내용이 온라인에 돌아다녀서 해당 내용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먼저 노인 월 20회 식사 제공 관련해서는 사실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을 보시고 아이디어 댓글 의견 한번 달아보시고요. 토론은 좋지만 남을 비난하는 건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회 무료 식사를 해준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이 내용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팩트체크를 해드리자면 정확히 말하자면 경로당에서 주 5일 식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소식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5월에 나온 소식인데요. 따라서 어디서든 어르신에게 주 5일 식사 제공을 해준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며 경로당에서 식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 정확한 소식입니다. 5월 1일부터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 5일 식사 제공을 하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을 한다고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이 내용은 영상을 꼼꼼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요약하면 5월 1일부터 기존에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은 주 평균 3.4일 식사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 5일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양곡비, 부식비, 급식 지원, 인력 지원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조리시설이 없어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은 시설 보강 등 지원 방안을 연구해서 주 5일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게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인데요. 일단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에는 경로당 쌀 20kg 8포 제공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2포로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하고요.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는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노인 일자리 참여자 2.6만 명을 추가로 투입하여서 노인 일자리 제공도 하고 경로당의 식사 제공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식사 미제공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은 리모델링 등 필요 현황을 파악해서 지원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렇게 경로당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일수가 조금 더 늘어날 계획이니 경로당 이용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65세 이상 혜택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길래 앞으로 신규 정책에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제가 그 65세 이상 혜택 80가지를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은 복습 차원에서도 보시죠. 최근에 정부가 시행하는 잘 안 알려진 만 65세 이상 혜택으로 국내산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상품권을 구매하면 정부가 20%를 할인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즉 수산물 전용 상품권을 사면 10만 원을 사면 2만 원을 할인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구매한 상품권은 전국 수산물 도소매점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게 매월 시행이 됩니다. 매주 목요일에만 구매가 가능하며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는 만 65세 이상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24년 4월의 경우 4월 4일 목요일은
59년생 이상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이 할인 상품권 구매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셨던 분들은 평생 모를 수밖에 없던 정책인데요. 65세 이상 혜택을 전문으로 다루는 저도 이제야 알게 됐으니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셨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수산물 구매를 하실 때는 이 정부 정책을 활용해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수산물 전용 상품권을 20% 할인받아 구매하신 후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비플페이 앱을 다운로드해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오늘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받을 수 있는 정부 및 기업 혜택인데 여전히 모를 만한 금융 및 은행 혜택 14가지를 모아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만 65세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라면 혜택이 있는데요. 우리카드, 국민연금증 신용카드를 발급하시면 버스요금 지원 월 최대 5,000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KTX 승차권의 경우 원래 만 65세 혜택인 주중 30% 할인 외로도 추가 10%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만 75세 이상이면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서비스와 리무진 버스 1만원 제공, 공항철도 무료 승차권 제공, 공항 발리파킹 무료 이용권 제공 등의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 12월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서비스를 신청한 건수가 무려 14만 건이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정신 차리고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즉시 일괄 계좌 정지를 신청하는 건수가 12월달 한 달 동안만 14만 건이었다는 뜻인데요. 23년 한 해를 통틀어서 본다면 49만 건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만큼 보이스피싱이 현재 판을 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24년 1월 19일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에 당했을 때 가장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일단 이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를 무조건 알아두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보이스피싱 일당이 내 스마트폰을 해킹하거나 했을 땐 보이스피싱 일당들에 의해서 내 은행에 있는 돈이 급속히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출까지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내 은행의 모든 계좌를 지급 정지를 즉시 해야 하는데요. 그럴 때 쓰이는 게 바로 이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시스템입니다. 이게 작년부터는 모바일로도 사용이 가능해졌고 23년 하반기부터는 영업점 오프라인 신청이나 고객센터 신청도 가능해졌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모르고 있고요. 특히 어르신분들은 은행 가서 바로 신청이 가능한데 여전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일단 어카운트 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이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오프라인으로는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과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거래하는 은행을 가거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이 제도를 신청하셔야겠죠. 이 제도를 신청하시면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를 일괄 지급 정지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일당이 내 돈을 훔쳐가는 것을 즉시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급 정지 해제는 영업점 방문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서비스 이용 가능 회사는 이렇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각 금융기관의 고객센터 번호는 이렇습니다. 미리 내가 이용하는 은행의 고객센터 번호 적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 같다 싶으시면 모바일로는 이렇게 어카운트 인포 앱을 다운로드 하셔서 계좌 지급 정지를 즉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힘드시면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거나 은행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대부사업, 즉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가능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대 1천만 원 이내로 주택 전세, 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가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45번째는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데요. 주택연금의 경우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혜택일 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혜택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더 꼼꼼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좋다고 홍보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농지연금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요.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 농지를 직접 경자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농지연금의 경우도 본인 상황을 잘 따져서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이것도 꼭 내용을 꼼꼼히 봐주시고요. 만 65세 이상이시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시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자동차 보험료의 3.6%에서 5%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령자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할인은 자동 적용이 아니며 가입하신 보험회사로 직접 신청하셔야 하고 보험회사별로 내용이 다를 수 있어서 현재 가입하신 보험회사와 상담 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은 기존 예상액보다 더 금액이 올라서 단독가구 33만 4,810원, 부부가구 53만 5,680원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 기초연금 신청을 못하신 어르신이라면 만 65세가 되는 생일 전달에 가까운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2024년 새로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정해져서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말씀드리자면 바뀌는 선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이고요. 지난해보다 대략 10만원 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선정 기준이 인상이 되었다는 것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뜻은 지난해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기초연금에 탈락되었거나 감액되었던 분들이 올해는 기초연금을 더 받거나 혹은 기초연금을 재신청하였을 때 기초연금 선정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니 지난해 기초연금에 아쉽게 탈락하셨다면 꼭 재신청을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탈락이 되었을 경우 대처를 할 수 있는 정책도 있는데요. 바로 수급희망이력관리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올해 나온 정책은 아니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셔서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의 탈락 및 중단된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이 상향될 때마다 가능성을 재조사해서 가입 가능한 상태가 되면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신청한 사람들한테만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꼭 알고 계셔서 기초연금의 탈락 및 중단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 65세 이상이시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한데요. 저축하실 때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상품에 저축하시면 15.4% 이자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 금리 1년 예금 상품에 1천만 원을 저축하여 가입하셨고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이라면 만 65세 이상이시면 이자세금 약 7만 원 이상을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은행들은 어르신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는 추세인데요. 신한은행은 창구 이용 시 60세 이상 고객일 경우 송금 수수료를 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ATM 수수료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층이시면 영업시간 이내라면 주거래은행은 물론이고 타은행에서 거래하더라도 무료라고 합니다. 다만 농협, 신한, 우리하나, 기업 KB 국민은행을 이용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이 걱정되신다면 이 정책 무조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지정인 알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고령자분들의 신용카드 대출 상품 이용 세부 내역을 가족이나 지인분들에게 사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어르신분들은 텔레마케팅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취약하신데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았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대출이 된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해 놓으시면 만약에 나도 모르게 대출이 되었을 때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빠르게 알 수 있게 되어 후속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신다면은 이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꼭 신청을 해주시고요. 신청은 신규 카드 만들 때도 가능하고 개별적으로 따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카드가 있다면 카드사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핸드폰 설정 한 가지만 해놔도 문자 링크 앱 설치를 통한 보이스피싱을 절대 안 당하는 방법이 생겼는데요. 보이스피싱 앱 자체가 설치가 안 되게 스마트폰 최신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거 영상 보시고 꼭 설정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보이스피싱 문자 받아보셨을 텐데요. 예전에는 문자 링크를 눌러서 앱을 설치하면은 내 은행에 있는 돈이 모두 털려버렸었는데 요새는 더 무서워져서 문자 링크를 누르기만 해도 앱이 바로 설치가 돼서 내 돈이 다 털려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너무나도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죠. 따라서 여러 보이스피싱을 막는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양한 보이스피싱 방지 앱을 깔기도 하는데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이런 문자를 통한 피싱, 앱을 통한 스미스피싱, 보이스피싱을 완전히 차단해주는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휴대폰만 있으면은 이런 문자를 통한 피싱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되게 쉽게 간단하게 설정만 하면 되는 거고요. 아주 효과적으로 문자 스미스피싱, 보이스피싱을 아주 강력한 보안 시스템으로 막아줍니다. 그러니 꼭 따라해보셔서 설정하시고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설정하시고 자녀, 부모님, 지인분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고요. 일단 삼성 휴대폰, 스마트폰 있으시면 준비를 해주세요. 30초만 따라하셔도 가능하니 그냥 바로 따라해서 설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시면 설정 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설정 앱을 찾아서 들어가 주세요. 못 찾겠으면은 상단에 검색할 수 있는 창이 있는데 설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설정 앱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업데이트를 해주는 건데요. 만약 내 스마트폰이 업데이트가 최신으로 되어 있다 싶으시면 바로 영상 뒤로 넘어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업데이트가 최신이 아니면 영상을 보시고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합니다.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설정 앱에 들어가셔서 업데이트 메뉴를 찾아주시거나 설정 앱 자체 검색창에 업데이트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이렇게 업데이트라고 검색을 하면 해당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업데이트 메뉴를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휴대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상단에 업데이트 하라고 뜨기도 하고 중간에 내려보시면 메뉴에 보시면 업데이트 메뉴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아무거나 편하신 대로 업데이트라는 글자를 눌러서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면 One UI 6.0 업데이트가 보일 겁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을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는데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되도록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데이터가 많이 넉넉하시면 그냥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래 하단에 보시면 지금 설치라는 게 보이는데요. 그 지금 설치 메뉴를 누르면 스마트폰이 알아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전원이 껐다 켜졌다 하면서 업데이트가 되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요거는 조금 기다려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된 휴대폰의 경우 업데이트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셨으면 다시 스마트폰을 켜셔서 설정을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설정 앱을 찾아서 들어가시면 다양한 메뉴가 나오는데 아래로 쭉 내려보세요. 그러면 보안 및 개인정보 메뉴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그걸 들어가 주세요. 해당 메뉴로 들어가서 내려보면 아래 부분에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이라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해당 메뉴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을 화면처럼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위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사용 중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파랗게 바뀝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떤 부분이 바뀌냐 하면 근본적으로 이상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스피싱 문자가 왔을 때 내가 해당 링크를 누르던 누르지 않던 피싱 앱 자체가 설치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해줍니다. 공식적인 앱이 아니면 설치 자체를 막아주는 기능인 거죠. 이런 좋은 기능을 이렇게 간단한 설정을 통해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보이스피싱 차단 시스템을 업데이트를 한 건데요. 심지어 어떻게든 비공식적인 앱을 설치하려고 하면 출처를 알 수 없으므로 설치 자체가 불가하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삼성 휴대폰에서는 보이스피싱 엎부릴 확률이 크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이렇게 경고 문구도 띄워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른 보이스피싱 차단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이제는 삼성 휴대폰 자체 설정만으로도 문자 스미스피싱이나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안 시스템의 추가 기능을 알려드리자면 앱 보안 활동 확인을 진행해서 이상한 앱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점검도 해주고요. 추가로 스마트폰을 충전기나 컴퓨터에 연결했을 때 악성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것도 막아줍니다. 또한 고급 설정으로 메시지 앱에서 악성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차단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원천적으로 공식적이지 않은 새로운 앱이 깔리는 것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해당 보안 시스템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고 보면 되고요. 특히 스마트폰에 취약한 어르신분들은 꼭 제발 설정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라도 도와주셔서 설정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삼성전자 휴대폰이더라도 스마트폰이 조금 오래된 기기이면 업데이트가 안 돼서 설정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삼성전자 관련 직원분들이 이 영상 보신다면 오래된 삼성전자 휴대폰을 소유하신 어르신분들도 이 보안 시스템 설정할 수 있게 방법을 조금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인데요. 이건 진짜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세무와 관련해 무료 상담이 가능한 마을 세무사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정책으로 각 지역마다 마을 세무사를 두고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인데요. 보통 세무 관련 상담 받으려면 상담비를 내거나 하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마을 세무사를 통하시면 무료로 상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을 세무사 정책은 보통 우선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고 추가 상담이 필요할 시 직접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의 마을 세무사를 찾는 법은 지역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플러스 120을 눌러서 전화를 한 후 가까운 지역 마을 세무사 연락처를 받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지역번호가 031이면 031-120을 누르시면 되겠죠. 2014년 만 65세 이상 시니어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여행, 여가 문화 혜택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만 65세 이상이면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서울에 가면 정말 다양한 고풍스러운 궁
연골들이 있는데 보통은 입장료를 내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입장료를 안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료이니까요. 그래서 서울 근교에 사시는 분들이나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서울에 가신다면 지하철도 무료이니 지하철 타고 한번 고궁에 방문하셔서 무료 입장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의 경우 69세 이상이시면 일부 공연은 40%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당일 할인 티켓 구입도 가능합니다. 당일 할인 티켓은 공연 당일에 한정된 좌석을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는 혜택인데요. 69세 이상에게 제공하며 3만원 이하 티켓은 모두 5,000원에 판매합니다. 3만원 초과 티켓은 모두 1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은 이런 다양한 공연 전시를 하는 곳인데 공연 전시에 관심 있는 어르신분들께 큰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는 지자체마다 시티 투어를 하는 버스를 운영 중인데요. 만약 여행을 가셔서 가볍게 시티 투어 버스를 타면서 해당 동네를 둘러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시티 투어 버스도 65세 이상이면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티 투어 버스 예매를 하실 때는 경로 할인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전북 투어 버스는 10% 할인, 세종시 투어 버스는 50% 할인되어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4월 12일에 제주도 도립 제주교향악단은 정기 연주회를 하는데요. 19시 30분에 공연을 합니다. 근데 이게 65세 이상이면 무료라고 합니다. 관람 시 신분증 지참하셔야 하고요. 관람 신청 예약을 하셔야 하며 제주예술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노인이시면 화면처럼 무료 예매가 가능하고요. 현장 예매는 온라인 예매 후 남은 좌석에 한해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65세 이상이면 무료 예매가 가능하니 해당 일자에 제주도에 계시거나 거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고궁, 능원, 국공립공원은 모두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 입장 무료가 가능하시고요. 국공립국악원은 50% 할인이 됩니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거나 정부 지원 법인에서 운영하는 공연장도 50%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공 및 민간 분양 특별공급 주택, 아파트의 경우 신청 자격이 될 수가 있는데요. 보통 노부모 부양자 혜택이라고 하는데 자녀가 65세 이상 직기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는 경우 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 어르신의 경우 공공임대 시 1순위로 지정되거나 공공주택 신청 시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공공실보주택과 고령자 매입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공공실보주택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설계된 아파트로 아파트 내에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주택이고요. 고령자 매입주택은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가 아파트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한 주택입니다. 이 두 주택 모두 어르신들을 위한 주택으로 모두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이용 가능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청 공고는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이면 상속세 3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로 우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만 60세 이상이고 자녀랑 거주하시면 자녀가 부모님 1인당 연 150만 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 공제로 만 70세 이상이시면 1인당 연 100만 원 추가 공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 의료비 공제를 할 수 있는 것 또한 어르신 혜택이니 알아두셨다가 자녀에게 이 부분 알려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실 때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 60에서 65세는 20%, 65에서 70세는 30%, 70세 이상은 40%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추가로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 봉양을 위해서 합가를 하는 경우 한 가구 2주택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 봉양을 위해서 부모님 집 한 채 그리고 자녀 집 한 채가 합가하여 살게 되는 경우 한 가구 2주택자로 분류하지 않고 10년 안에 먼저 판 주택은 12억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노인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생활안전지원, 외출동행, 가사지원 등을 해주는 서비스이고요.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분들은 중복이 안 되고요.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보호사가 직접 집에 방문해 어르신의 가사를 돕는 주간보호 서비스부터 요양원에 입소하는 비용까지 국가에서 85%에서 100%까지 비용 지원을 해줍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가능하고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만큼 등급 판정을 받는 일은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의료 혜택을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65세 이상이 되면 소득이 적은 어르신은 건강보험료 경감이 가능한데요. 만 65세가 된 다음 날부터 자동 적용된다고 하고요. 적용 기준은 소득 금액이 연간 360만 원 이하여야 하고 1억 3,500만 원 이하이면 10%, 9천만 원 이하이면 20%, 6천만 원 이하이면 30%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70세 이상이 되시면 저소득 노인 세대의 경우 최대 30%까지 건강보험료 경감이 되는데요. 적용 대상은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고요. 부부인 경우는 배우자가 70세 이하라도 인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적용 시기는 만 70세가 도래한 날에 다음 달부터 적용되고요. 적용 기준은 소득금액 연 360만 원 이하, 과표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의 경우 보통 일괄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본인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는 건강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틀니 비용을 70%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틀니는 완전 틀니, 부분 틀니가 있는데 이런 틀니 시술을 할 때 비용 지원을 해줍니다.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틀니 비용의 5%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되고요. 일반 어르신분들은 30%의 본인 부담금만 내시면 됩니다. 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중간에 본인 부지로 새로운 틀니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 되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70% 비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2개까지 지원을 하고요. 만약 부분 틀니를 지원받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은 의료급여 받는 분들은 10%만 내시면 되고 일반 어르신분들은 30% 자부담금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 지원 신청은 보통 치과 가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무료입니다. 무료 백신의 종류로는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이 무료이며 평생 1회만 지원되고요.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백신이 매년 1회 무료 지원이 되는데요. 독감 백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여서 무료 접종 가능합니다. 어르신에게 발병되는 질병 중 정말 무서운 질환이며 감염이 되는 질환이 있는데요. 감기 아니고요. 코로나 아닙니다. 현재 이 자료를 보시면 질병청 자료인데요. 해당 질병은 OECD 국가 중 발생률 1위, 국내 법정 감염병 중 사망률 1위이고요. 그 사망자 중 65세 이상이 85%나 되는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질병은 정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바로 결핵입니다. 이 결핵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어진 질환으로 알고 계시지만 아닙니다. 작년 추석에도 이 결핵 감염자가 급증해서 정부에서 경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고령층에서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2024년에도 결핵의 전체 감염자 중 37.4%가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르신이라면 폐에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이 결핵을 정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근데 이 결핵을 예방할 수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1년 1회 결핵 무료검진 지원입니다. 65세 이상이시면 가능하고요. 이렇게 질병관리청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매년 1회 결핵검진을 한다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 명칭은 어르신 결핵검진 사업이고요. 보통은 이 어르신 결핵검진 사업은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 및 고동불편 등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만 해당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결핵검진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하고요.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이동검진을 통해 무료로 결핵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연 1회 보건소에서 이 결핵검진을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이버에 결핵검진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 각 지자체에서 결핵 무료검진을 홍보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질병관리청 포스터에서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매년 1회 결핵검진을 거주지관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 결핵검진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분증 지참하시고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결핵검진 매년 1회 무료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매년 1회씩 받으면 좋겠죠.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이 결핵검진 무료 사업은 예산 소진 시 검진이 불가합니다. 한마디로 예산이 떨어지면 못 받기 때문에 검진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가 되고 작년부터 코로나 예방접종은 유료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65세 이상이면 코로나 예방접종의 경우 누구나 무료입니다.
독감 예방 접종과 더불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원을 하고요. 연 1회 지원을 하며 독감 백신과 함께 맞을 수 있습니다. 접종 장소는 보건소나 위탁 의료기관에서 가능하고요. 사전 예약 및 당일 접종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 의료비 공제를 할 수 있는 것 또한 어르신 혜택이니 알아두셨다가 자녀에게 이 부분 알려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노인장기 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보호사가 직접 집에 방문해 어르신의 가사를 돕는 주간보호 서비스부터 요양원에 입소하는 비용까지 국가에서 85%에서 100%까지 비용 지원을 해줍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가능하고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만큼 등급 판정을 받는 일은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의료비 후불제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의료비 후불제는 의료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분들을 위해 의료비 대납을 먼저 해주고 환자가 나중에 무이자로 장기 분할 상환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북은 도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보훈대상자, 장애인분들 을 위해서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신청을 하시면 만 65세 이상은 본인 부담금 최대 월 5,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역 특화 사업으로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시, 광명시, 남양주, 안산, 부천, 하남시, 동해시, 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목포, 여수, 장성, 경북 경주, 포항, 경남 사천시, 제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지원금의 경우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약제비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함양구는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약제비를 질병당 월 5,000원, 최대 2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은 보건소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요. 용인 특례시는 만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아 처방을 받으면 처방 일수에 따라 2,000원에서 최대 17,000원까지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이것도 그동안 모르셨다면 손해를 보고 계신 거겠죠.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참여 신청을 하고 치료를 꾸준히 받고 관련 교육을 받으면 마일리지를 준다고 하고요. 치매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치매 선별 진단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추가 정밀 진단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검사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치매 치료 관리비도 지원도 하는데요.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어르신에게는 최대 월 3만 원 약제비,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 암검진 지원, 즉 눈 검사도 지원해 주는데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지원 대상이고요. 신청자가 많으면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어르신은 안과 수술비 지원도 해주는데요. 백내장, 망막질환 등 안질환자의 개안 수술비용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시군구 및 보건소 문의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추가 지원도 있는데요. 장성구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올해 백내장 수술을 받은 분들에게 눈 한쪽당 15만 원씩 최대 30만 원 지원을 하고요. 충북 영동구는 만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에게 백내장 관련 수술 및 의료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보성구는 만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어르신에게 최대 50만 원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고요. 목포시는 70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최대 40만 원 백내장 수술비,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 실비 지원을 하고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어르신이 지원 대상자입니다. 신청은 지역 보건소에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비의 경우 지자체 추가 지원도 있는데요. 목포시는 70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무릎 한쪽 기준 120만 원 지원을 하고요. 영동구는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에게 무릎 한쪽당 120만 원,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남원시는 만 6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에게 무릎 한쪽당 120만 원 지원을 하고요. 전남 한평구는 만 60세 이상 전 국민에게 무릎 한쪽당 120만 원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한평구는 특이하게 모든 국민에게 지원을 해주네요. 부안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70세 이상이면 무릎 한쪽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자체의 자체 지원이 있으니
무릎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만 60세 이상이면 4,000원에 1시간 안마를 받을 수 있는 안마 바우처 신청이 가능한데요. 4만원짜리 시각장애인의 전문 안마 서비스를 4,000원에 주 1회씩 12개월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가능하고요.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분들이 가능하지만 근육통, 신경통 같은 증상만 있으셔도 대상자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지자체별로 각각 운영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운영하더라도 매년 1월에서 2월 또는 6월에서 7월쯤 모집을 하며 선발 인원이 대체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지원 확대 내용입니다. 현재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제도는 시범지역에 한하여 만성질환 위험금의 경우 예방용으로 2년간 최대 12만원까지 포인트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고혈압 당뇨 환자의 경우 관리용으로 최대 1년에 8만원까지 포인트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화면에 보시듯 특정 조건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을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더욱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현재 고혈압 당뇨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관리 실천 지원금제 관리형은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전에 제가 이런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제도를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때 시범지역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앞으로 전국 단위로 확대가 된다고 하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듯 하고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이 되면 제가 바로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를 많이 쓰게 되면 사용한 의료비 중 일부분 환급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본인부담 상한제라고 합니다. 이 의료비 환급 대상의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어르신이라면 주목을 해보셔야겠죠. 대략 8월 전후로 이 의료비 환급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따라서 하반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의료비 환급 관련 안내문을 받은 어르신이 계시다면 꼭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4년 정부 교통비 지원 내용 소식도 포함해 함께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으니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일단 만 65세 이상이 되시면 아시다시피 지하철이 무료입니다. 따라서 신분증을 가지고 지하철역으로 가시면 전국 지하철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일회용 회수권을 발급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하철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각 지역별로 어르신 우대 교통카드가 있는데요. 이 교통카드를 발급해서 이용하면 매번 회수권을 발급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이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이시면 설, 추석, 명절, KTX, SRT 승차권 예매 시 하루 먼저, 즉 1일 먼저 예매가 가능합니다. 이 혜택 모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설, 추석, 명절 승차권은 미리 공지가 되어서 예매가 가능한데요. 일찍 예매를 하더라도 정말 예매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하루 먼저 예약이 가능한 혜택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KTX의 지난 설 명절 공지사항을 보시면 만 65세 이상이시면 일반 승객보다 하루 먼저 수월하게 기차 예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SRT도 마찬가지로 하루 먼저 예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화 예매도 가능하니 앞으로 명절에는 이런 노인 우대 정책을 이용해서 예약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녀분들께도 이 사실 알려주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이면 각 지자체에서 버스와 택시비 등 교통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2012년도부터 올해까지 수십 개의 지자체가 현재 버스 또는 택시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노인교통비 지원 지자체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화면에 현재 노인교통비를 지원해주는 곳들을 제가 조사한 선에서 띄워놓을 텐데요. 일단 화면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사시는 곳에 이런 노인교통비 정책이 있는지 한 번 정도 알아보셔서 있다면 꼭 이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지원을 안 해주는 곳들도 있고 각 지자체별로 지원 연령과 혜택이 다르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선 항공료 1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나 대한항공 기준 10% 항공료 할인이 국내선에 한해서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근데 요새는 인터넷 예매가 저렴한 편이라서 저가 항공사나 인터넷 예매가 더 저렴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혜택은 급하게 현장 예매하실 때 유용할 듯 합니다. 바닷길도 할인이 되는데요. 국내 여객선을 이용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65세 이상은
공항철도 급행열차 할인이 있습니다.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빠르게 가는 급행열차가 있는데요. 이 열차는 일반 성인은 11,000원인데 비해서 어르신은 8,000원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급행열차는 서울역에서 비행기 탑승 소속도 가능해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캐리어나 짐이 있다면 수화물도 서울역에서 미리 보내고 가볍게 인천공항까지 이동할 수 있어서 어르신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사전 출국 심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수속과 빠른 이동을 원하시면 정말 편한 서비스인데 어르신들은 이렇게 할인까지 해주는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일반 열차를 이용하셔도 좋은데요. 아시다시피 일반 열차 같은 경우 즉 지하철의 경우 공항까지 무료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대신 짐을 가져가셔야 하고요. 조금 천천히, 이 급행열차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이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무료라는 게 장점이겠죠. 그리고 65세 이상이면 KTX, SRT, I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호 열차는 30% 할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평일만 적용이 가능하고 주말에는 할인이 안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차를 타실 때는 신분증 지참하셔서 탑승하시면 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혜택 중 어르신들이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는 혜택 12가지를 아주 보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5분만 투자해 보시고요. 바로 보러 가시죠. 첫 번째, 최대 50% 통신비 할인이 있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분들의 경우 통신비가 월 22,000원 이하이면 통신요금을 50% 지원을 하고요. 통신비가 월 22,000원 이상이면 최대 11,000원까지 통신비 요금 감면을 해줍니다. 요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나 대리점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신 분들은 통신 3사에서 만든 시니어 요금제를 활용하시면 기존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알뜰폰을 이용하시면 좋긴 한데 여기에도 시니어 요금제가 있으니 가능하시면 이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버스비, 택시비 지원이 되는 곳들이 있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지원해주는 곳이 있고 안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 사시는 곳 지자체에 교통비 지원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하고요. 해당 영상은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해 두었으니 이번 영상 끝에 나오는 추천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생활안전지원, 외출동행, 가사지원 등을 해주는 서비스이고요.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분들은 중복이 안 되고요.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전국 주민센터에서 아무 데서나 신청 가능하고요. 또한 정부에서 진행하는 노인 일자리 참여가 가능한데요. 일자리 정보는 온라인 사이트 노인 일자리 여기나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응급호출 버튼과 화재 및 활동감지기 등을 설치해 준다고 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 안전확인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만 60세 이상이면 4,000원에 1시간 안마를 받을 수 있는 안마바우처 신청이 가능한데요. 4만원짜리 시각장애인의 전문 안마 서비스를 4,000원에 즉 1회씩 12개월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가능하고요.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분들이 가능하지만 근육통, 신경통 같은 증상만 있으셔도 대상자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지자체별로 각각 운영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운영하더라도 매년 1월에서 2월 또는 6월에서 7월쯤 모집을 하며 선발 인원이 대체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알고 계셨다가 모집할 때 신청은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운전면허증 반납 시 교통비 지원이 있는데요. 면허증 반납 시 10에서 50만원을 준다고 하고요. 만 65세 또는 70세 이상 분들이 대상이며 혜택은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지자체에 물어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분들에게 장수수당 또는 어르신 이 미용비를 지급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월 2에서 3만원씩 지급하며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가 있으니 만약 지자체에 이런 혜택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고 만약에 있다면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탈락이 되었을 경우 대처를 할 수 있는 정책도 있는데요.
바로 수급희망이력관리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올해 나온 정책은 아니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셔서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의 탈락 및 중단된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이 상향될 때마다 가능성을 재조사해서 가입 가능한 상태가 되면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신청한 사람들한테만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꼭 알고 계셔서 기초연금의 탈락 및 중단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주시고요. 현재 정부 정책 중에는 내가 받을 정부 지원금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심지어 문자 메시지로 친절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내가 받을 정부 지원금이 있다면 해당 문자 메시지를 받고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국민 20%는 이 제도를 신청을 해서 본인이 받을 정부 지원금이 있다면 문자 메시지로 알림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 80%는 정부 지원금을 몰라서도 못 받고 있지만 정부가 지원금 대상이면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이 제도 또한 몰라서 지원금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그동안 지원금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소득 변동이나 가족 구성원의 변동이 생겨서 지원금 대상이 된다면 자동으로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라고 문자로 알려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해당 제도를 모르신다면 정부가 알아서 조사해서 내가 받을 지원금이 있다면 알려주는 이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면 좋은데요. 이 정부 서비스는 바로 복지 멤버십이라고 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라고도 불리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수급 가능성을 안내하고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안내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원래 이 제도는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수급 가능 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2년 전부터 일반 국민도 신청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전 국민이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입 현황을 보면 일단 수급자를 먼저 가입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작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약 968만 명이 가입 중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어서 아직도 4천만 명 이상은 가입을 안 한 상태입니다. 영상을 보신다면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겠죠. 내가 정부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인지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내가 받을 정부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받을 정부 지원금을 알게 되더라도 늦게 신청하면 그동안 못 받았던 기간의 지원금은 소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못 받고 날리는 거죠. 모르면 계속적으로 못 받고요. 그래서 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때 적기에 신청을 하는 게 정말 가장 이득인데요.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은 매월 지급받는 정부 지원금이잖아요. 근데 내가 신청을 안 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버리면 신청 안 한 기간 동안은 소급 적용 자체가 안 된다는 거고요. 기초연금 등 각종 연금과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 급여들 또한 몰라서 신청 안 한 기간 동안은 소급 적용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각종 정부 지원금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중요한 이런 정부 지원금들도 몰라서 신청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혜택이지만 문화이용권 가스요금 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전기요금 할인 혜택, 에너지 바우처도 마찬가지로 모르면 신청을 못하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도 12월 한 달 동안 대규모로 선발을 하는데 모르면 알 수가 없고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노인 무릎 인공 관절 수술 지원 사업이나 개안 수술도 모르면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부의 굵직한 복지제도, 지원금 사업들을 복지 멤버십을 신청을 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가 있고요. 원래는 80개 정도 되는 정부 지원금 안내를 받았는데 올해는 더 추가가 되어 89개의 지원금을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과 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일상 돌봄 서비스 혜택이 추가가 되었고요. 서울시 자체에 복지 서비스들도 6가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지 멤버십을 신청을 해두시면 해당 복지 또는 지원금들을 내가 받을 대상이 되면 문자로 자동으로 알림을 받게 되어서 좋고요. 앞으로 안내되는 지원금 종류가 훨씬 더 많이 추가될 것이라고 하니 가입해 두시면 무조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지원금까지 합치면 수천 가지의 복지와 지원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양한 지원금이 모두 연동이 되려면 시간이 좀 소요가 되겠지만 가입만 한번 해두시면 내가 지원금 대상이 되면 문자로 알림을 받아볼 수 있기에 정말 편리하고 좋은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이버에 복지로 사이트 검색을 해서 들어가셔서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클릭 후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간편 인증 로그인으로 본인 인증하시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신청하시는 분의 정보를 입력하고 가입 신청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가입하시면 복지로 사이트, 문자 메시지, 이메일을 통해 내가 받을 복지 서비스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인인증서 등 인증이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도 있을 텐데요. 어르신분들은 스마트폰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거주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해서 창구에 문의 후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복지 멤버십 신청을 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시면 직원이 일 처리하기가 더 편할 겁니다. 해당 정책의 명칭을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헛걸음 하실 일이 없으시니 꼭 복지 멤버십 정책 단어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복지 멤버십은 가입 후 내가 받을 정부지원금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약간 걸릴 수가 있는데요. 7일 이내에 성별 연령 기준으로 최초 판정에 들어가고 30일 이내로 금융정보 등을 활용해서 소득 재산 기반 판정 후 안내가 된다고 하니 가입하시고 기다려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일단 가입해두시면 내 생애 전반에 걸쳐서 내가 받을 정보지원금이 있다면 자동으로 안내를 해주고 앞으로 안내되는 서비스의 종류는 더욱더 확대가 된다고 하니 영상 보셨다면 꼭꼭 가입을 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못 받더라도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자녀가 생겼을 때, 정부 복지 및 지원금을 받을 대상이 되었을 때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것이니까요.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볍게 라디오처럼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좋아요 및 주변의 공유,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바로 보러 가시죠. 서울 구로구는 기초연금을 받는 난청 어르신에게 최대 77만원 보청기 구매비를 지원하는데요. 만 65세 이상 청각장애인 미등록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는 어르신이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청기 구매비 최대 7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반려동물 의료비 최대 40만원을 지원합니다. 가구당 한 마리 필수진료 20만원을 지원하고 선택진료 20만원 지원으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중 개와 고양이를 동물 등록해 놓으셨고 반려동물 소유자와 진료비 신청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양천구 지정 동물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의 경우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행정심판 청구 시 국선 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이 국선 대리인 제도는 이용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은 이용 대상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분들은 이런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 노인들에게 틀니시술비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요. 틀니시술비는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급여 적용 후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합니다. 최대 2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요. 보청기는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의료기관에서 보청기 처방을 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보청기 실구입비를 최대 34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응원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은행이 운영하는 리브모바일 알뜰폰에서는 알뜰폰인데 유일하게 기초연금 수급자 5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알뜰폰은 기초연금 할인이 없는 게 대부분인데요. 근데 국민은행에 리브모바일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자이시면 나눔 할인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데 기본료, 통화료, 데이터 이용료 50% 할인이 되는 걸 확인 가능하시고요. 최대 할인 금액은 12,100원까지 할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리브 모바일은 만 65세 이상 시니어 요금제인 골든라이프 LTE 요금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제로 50% 할인을 적용해 볼게요. 이렇게 KT망으로 9,500원의 무제한 요금제가 있는데 기초연금 50% 할인을 받으시면 월 4,750원으로 무제한 요금제가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등을 많이 보신다면 더 많은 데이터와 빠른 속도가 필요하실 텐데요. 그러신 분들의 경우 좀 더 높은 시니어 요금제를 이용하신다면 월 7,500원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두 개 다 정말 저렴한 요금제고 무제한 요금제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렴한 요금제를 찾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볼 수 있고요. 국민은행 리브의 모바일 기초연금 할인 및 가입 문의는 고객센터 1522-9999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초연금 추가 혜택 8가지 바로 보시면 되는데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먼저 의왕시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 80세 이상 분들에게 추가 10만원 혜택을 더 줍니다. 두 번째는 전국 기초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통신비 할인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분들의 경우 통신비가 월 22,000원 이하이면 통신요금을 50% 지원을 하고요. 통신비가 월 22,000원 이상이면 최대 11,000원까지 통신비 요금 감면을 해줍니다. 요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나 대리점에서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기업 혜택인데요.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에게 6.4% 고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을 발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자 세금도 비과세로 신청할 수 있는 적금입니다. 6.4% 고금리 적금은 농협은행의 희망체험2 적금인데요. 영업점에서 가입하셔야 하는 상품이고요. 비대면 가입은 어렵고 농협중앙회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자는 최대 6.4% 적금 이율을 줍니다. 예를 들어 30만원씩 36개월을 적립하면 약 1,186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근로장려금 받는 분들, 결혼이민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내용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자, 근로장려금 받는 분들도 가입이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말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 가능하다는 거겠죠. 기본금리는 5월 12일 기준 1년 가입하시면 4.1%이고요. 3년 가입하시면 4.4%입니다. 여기 우대금리는 3년 미만이시면 1%, 3년 동안 적금을 넣으시면 2%를 지급합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가입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이 적금 같은 경우는 1년 가입하시면 5.1% 금리를 주는 거고 3년짜리 적금을 가입하시면 6.4% 금리를 주는 적금입니다. 따라서 최대로 받으시려면 3년 만기 적금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년간 적금 가입하시면 이자 총액은 세금 15.4%를 제외하고 약 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면 앞서 보여드린 예시금액에서는 약 16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요. 비과세 혜택은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이시면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적금 신청하시면서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하신다고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상품의 특징은 최대 6.4%의 높은 이자와 기초연금 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가입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할 듯 하고요. 다음은 노인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생활안전지원, 외출동행, 가사지원 등을 해주는 서비스이고요.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분들은 중복이 안 되고요.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응급호출 버튼과 화재 및 활동감지기 등을 설치해 준다고 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 안전 확인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인천은 만 65세 이상 고동 가능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자원봉사자가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까지 동행하여 진료 접수, 수납, 처방약 수령까지 돕는 서비스고요. 해당 정책을 이용하면 자원봉사자의 차량을 타거나 택시를 타고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비나 차량 이용비는 인천시가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은 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은 노인공공 일자리를 구할 때 기초연금 수급자는 공익활동 일자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 일자리는 지역 내 공공시설에서 일하거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을 하시는 건데요. 일 3시간 이내로 일하며 월 27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또한 이런 노인 공공 일자리 급여는 기초연금 선정을 할 때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에게 보청기를 지원해주는 지자체를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이 보청기 지원 정책은 보통 난청 진단을 받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시행 지자체는 제주시, 영천시, 횡성군, 영광군, 화성시, 순창군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신다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한번 신청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변에 공유 한번 부탁드리고요. 트렌드 라디오는 어르신분들을 위한 정보를 최대한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현재 기초연금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데요. 최근에 갑자기 기초연금 감액 중단이 되었다는 사례가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지자체에서도 민원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정부는 기초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정기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런 상반기 정기조사를 통해 재산의 증가, 감소 등을 파악하고 소득을 파악하여 기초연금을 계속 줄 것인지, 감액을 할 것인지, 중단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조사는 보통 3월에서 5월 달에 시작이 되며 조사가 완료되면 보통 해당 월의 25일에 적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상반기 정기조사가 끝난 지자체는 해당 월의 25일에 기초연금 감액 중단 대상자를 통보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올해 2024년에 유독 기초연금 감액 중단되는 사람이 늘어서 현재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전주의 경우 7만 2천 명이 기초연금을 받는데 이번 상반기 기초연금 정기조사에서 1,300명 이상이 기초연금 감액이 되었고 300명이 넘는 분들은 기초연금 중단이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올해 이 상반기 기초연금 정기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이 중단, 탈락, 감액되는 분들이 왜 많은지 알아볼 텐데요. 기초연금 정기조사가 끝나지 않은 분들은 5월달 정기조사가 완료가 되면 5월 25일부터 기초연금 감액 중단이 될 수가 있기에 왜 올해 기초연금의 탈락, 중단, 감액이 될 수가 있는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일단 기초연금 중단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알아두셔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2014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노인 정책으로서 올해는 59년생 이상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월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33만 4,180원, 부부가구 합산 최대 53만 5,680원이 지급이 됩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부부 감액 20% 감액 제도가 있어서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은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요. 만 65세가 되는 생일의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59년생 6월달이 생일이라면 5월부터 신청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기초연금의 경우 내 소득 인정액을 통해 기초연금을 지급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는데요. 내 소득 인정액은 내 재산과 소득을 합쳐 일정한 공식을 대입해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내 소득 인정액이 201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고요. 높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입니다. 201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한 금액으로 책정이 되고요. 이 선정 기준액보다 내 소득 인정액이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높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이 중단, 감액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 중단 및 감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내 부동산 재산을 기초연금에 반영을 하는데요. 만약 내 부동산 재산이 늘었다면 기초연금이 중단 또는 감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 부동산 재산의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이 늘었다면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가는 현재 부동산의 시세를 의미하고요. 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은 국가가 세금이나 기초연금 산정 등을 위해 매년 정하는 부동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내 아파트 시세가 5억이라면 이 시세의 5억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공시가격인 3억을 기초연금에 반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 부동산 재산의 공시지가, 시가표준액의 합이 늘었는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전년도보다 늘었고 다른 재산과 소득이 줄지 않았다면 기초연금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014년 기존수급자의 기초연금은 2013년 초에 발표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기초연금 부동산 재산 계산에 반영을 합니다. 따라서 내 부동산 재산의 2013년 초 공시가격, 시가표준액의 합이 2012년보다 상승을 하였다면 기초연금이 감액이 될 수가 있고요. 이를 소득 인정액에 반영을 하였을 때 201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보다 높다면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내용은 2013년 초에 발표된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등에 의해 아파트의 경우 대략 18% 하락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아파트 한 채만 있는 분들이고 또 다른 부동산을 구매하지 않으셨다면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기존에 기초연금을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받으신 분들은 오히려 기초연금을 더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이사를 가신 경우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시에 살다가 중소도시나 농어촌으로 이사를 가신 경우
또는 중소도시에 살다가 농어촌으로 이사를 가신 경우 일부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감액이나 중단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재산 반영 계산을 할 때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기본재산 공제액은 서울과 광역시, 특별시의 경우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주지만 중소도시는 8,500만 원만 공제를 해주고 농어촌은 7,250만 원만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서울시의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주택이 있는 분들이 경기도 지역의 5억 원짜리 공시가격 주택으로 이사를 갔을 경우 기본재산 공제액이 줄어들기에 기초연금 감액이나 지급 유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거주를 한다면 5억 원 아파트가 1억 3,500만 원 공제를 받아 3억 6,500만 원이 기초연금에 반영이 되지만 경기도에 거주를 한다면 5억 원짜리 아파트가 8,500만 원을 공제받아 4억 1,500만 원이 기초연금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5천만 원 정도의 공제액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이는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 아파트를 팔고 중소도시에 저렴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의 증가가 문제가 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영상을 이어서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이유 세 번째, 금융재산의 증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은행 예금, 연금저축, 주식, 보험금, 채권 등 모든 금융재산의 합이 증가가 되면 기초연금이 감액 또는 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분들의 금융재산 증가는 두 가지 예시로 줄여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기존에 사시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좀 더 저렴한 아파트로 이사를 한 후 남은 금액을 은행에 보관하는 경우 위험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단독가구 68세 A 어르신이 공시지가 5억 아파트 보유를 하고 현금 1억 보유, 소득이 월 150만 원이 있다면 소득 인정액이 176만 원으로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A 어르신이 만약 2013년에 공시지가 5억 아파트를 처분하고 3억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다면 거래는 공시지가가 아닌 시세가격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현금을 대략 4억 전후로 보유하게 되었다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위험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처분으로 인한 금융재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이사를 가셨다면 일부 어르신은 기초연금 중단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서울에 사는 A 어르신이 서울시 공시지가 5억 아파트를 처분하고 경기도 중소도시 3억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다면 시세가격 거래로 인해 현금이 대략 4억 전후로 늘어난다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고 이로 인해 소득 인정액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원래는 대도시에서 받던 1억 3,500만 원의 재산 공제 대신 중소도시 8,500만 원 재산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재산에 대한 공제는 줄어들고 금융재산의 증가에 대한 부담은 늘었기에 기초연금 중단 위기에 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이렇게 보시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추가로 늘어난 금융재산의 이자 또한 기초연금을 중단하는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은행 이자는 재산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기초연금 계산식에서는 이런 은행 예금의 증가는 금융재산의 증가뿐만 아니라 소득의 증가까지 같이 잡게 됩니다. 심지어 2012년, 2013년은 은행 이자가 고금리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고금리 이자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 2013년에 이자를 받으셨다면 해당 이자 금액은 모두 월소득으로 합산이 되어서 계산이 되기에 내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감액하거나 중단을 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재산의 증가는 기초연금의 감액이나 중단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런 경우 급하게 자녀분들에게 현금을 증여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오래전부터 고의성 재산 축소를 고려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금융재산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기에 내가 급하게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를 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내 자산으로 잡아두는 기타 증여 재산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에 증여를 하시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만약에 하실 거라면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2014년 기초연금이 중단, 감액되는 이유는 바로 고급 자동차 보유 시 기초연금의 중단, 감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14년 올해부터
3000cc 이상 차량 보유 시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는 규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3000cc 이상이더라도 차량가액이 비싸지만 않다면 상관없지만 만약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월 100% 소득 환산율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자동차 4천만 원짜리 한 대만 있어도 월 소득 인정액이 4천만 원으로 잡혀서 기초연금에는 무조건 탈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산정에 제외되는 차량이 아니라면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이 있다면 무조건 기초연금 중단, 감액 탈락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고급 자동차가 없더라도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자녀에게 공동 명의를 빌려주었을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자동차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 부모님과 공동 명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자녀가 구매한 자동차가 만약 4천만 원 이상이라면 실제 부모님의 공동 명의 지분율이 단 1%라 하더라도 기초연금 재산 산정 시 해당 차량은 부모님 소유로 보아 차량가액의 전액이 반영이 됩니다. 결론은 공동명의 한번 했다가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경우 6번째는 바로 고급 회원권을 보유하는 경우입니다.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을 소유하신 분들은 회원가액이 모두 월 100% 환산율로 적용이 되기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저는 트렌드라디오 웅쌤이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주변에 공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